YSJ 전공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석학 수열 단원에서 수열의 극한, 극한 정리, 볼자노 바이어스트라스 정리, 코시 수열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열의 극한에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개념은 부분 수열에 대한 데피니션입니다. 수열이란 정의역이 자연수 집합인 함수를 수열이라고 하잖아요. 이 수열에 대한 부분 수열이란, 그러면 정의역인 자연수 집합의 부분 집합에서의 함수겠죠. 자, 그걸 노테이션을 어떻게 하느냐? 다음과 같습니다. 부분 수열에 대한 데피니션입니다. 이와 관련된 유용한 도구인 정리가 수렴하는 수열의 부분 수열. 수열 xn이 a라는 값에 수렴하면은 이 수열의 부분 수열 또한 a에 수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수학에서의 정리를 상세하고 자세하게 살펴보는 방법은 주어진 정리가 필요 조건인지, 충분 조건인지, 혹은 필요 충분 조건인지, 세 가지가 너무 많다면 가장 직관적으로 살펴보는 방법은 주어진 정리에 역이 참인지 거짓인지 살펴보는 겁니다. 주어진 정리를 이제 상세하게 증명해 볼 겁니다. 자, 역은 뭐냐면은 부분 수열이 수렴하면, 이 부분 수열을 갖는 수열이 부분 수열의 수렴값에 수렴하냐 이 말이에요. 가장 빈번하게 유용하게 사용하는 이거젠플이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라는 수열입니다. 자, 그럼 부분 수열 짝수 번째 항 1이죠. 홀수 번째 항 마이너스 1입니다. 자, 부분 수열이 1 또는 마이너스 1에 수렴합니다. 이 부분 수열을 갖는 xn이라는 수열 진동이죠. 수렴하지 않는다는 것. 역은 거짓입니다. 자, 수렴하는 수열의 부분 수열이 수렴한다는 거. 자,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수열의 극한에 대한 정의부터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열 xn이 a에 수렴한다는 데피니션은 입실론을 사용하죠. 임의의 양의 실수 입실론에 대해서 충분히 큰 혹은 적당한 자연수 n제로에 대하여, 자, 이거는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느냐? 극한은 유한계의 항은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유한계의 항은 신경 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 유한계의 항이 n제로예요. 그래서 n제로 U번째 항부터. 해석학 참고용 교재는 루딘과 웨이드 책을 했는데 책이나 저자에 따라서 마치 아르키미디언 프린시플에서 적당한 자연수 n과 양의 실수의 곱이 임의의 실수보다 크거나 같다 표현처럼 등호를 붙일 수도 있고 붙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무슨 소리냐? 충분히 큰 적당한 자연수 캐피털 N0 이유항. 그래서 여기 등호 붙여놨죠, 그죠? 혹은 등호를 붙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N0 이유항부터, 그럼 N0 번째 항부터 이 차이인 거죠. 등호를 붙일 수도 있고 붙이지 않을 수도 있다.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거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N0 번째 이유항부터의 수열이 A와의 차가 임의의 양의 실수보다 작을 때 이 수열 X에는 A에 수렴한다고 하는 것. 이게 데피니션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것은 이 수렴하는 수열의 부분 수열이 과연 A에 수렴하느냐. 자, 이때 사용한 트릭이 아르키미디언 프린시플입니다. 이전 시간에 강조했었죠. 아르키미디언 프린시플. 수열 단원부터 빈번하게 사용할 거다. 적당한 자연수 캐피털 N, 그리고 양의 실수 1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1과
양의실수 1과 적당한 자연수 캐피털 N의 곱으로 임의의 양의실수보다 크게 할 수 있죠. 그 양의실수를 N0로 선택할 거예요. 그러면 N0보다 큰 캐피털 N에 대해서 이 캐피털 N보다 큰 자연수는 명백히 이 조건 만족하죠. 그래서 부분수열을 어떻게 선택할 거냐면은 캐피털 N 이유항부터의 부분수열을 선택할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부분수열에 대한 노테이션, 데피니션이 사용되겠죠. N1, N2 이 순서에 대해서 요 NK가 K보다 크면 NK에 대한 부분수열입니다. 그리고 요 K를 어떻게 잡을 거냐면은 방금 위에서 선택한 적당한 자연수 캐피털 N 다음 번째 항부터.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 K가 N0보다 크게 되죠. 그러면 요 N0보다 큰 거는 NK. 그러면 NK가 요걸 만족하죠. 따라서 XN에 대한 부분수열이 A와의 차가 임의의 양의실수보다 작게 된다는 거. 수렴하는 수열의 부분수열 또한 수렴한다. 노트할 내용은 이미 언급해드렸습니다. 수렴하는 수열의 부분수열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부분수열이 수렴한다고 해서 수열이 수렴한다는 보장은 없다. 대표적인 반례입니다. 이그젬플 마이너스 1의 n제곱. 자, 이번 개념은 극한 정리에서 중등교육과정에서도 다루는 조임 정리입니다. 스퀴즈 디어럼. xn, yn, wn이라는 세 개의 수열에 대해서 xn이 a에 수렴하고 yn이 a에 수렴합니다. 그럼 수렴성에 대한 데피니션, xn이 수렴하니까 적당한 자의수 캐피털 N1 유항부터겠죠. yn이 a에 수렴하니까 적당한 자의수 캐피털 N2 이유항부터겠죠. 그리고 xn과 yn과 wn의 대소관계 적당한 자연수 캐피털 N0 이유항에 대해서 이런 대소관계가 성립할 겁니다. 그러면 xn이 a에 수렴하고 yn이 a에 수렴하니까 wn이 어디에 수렴하겠다? a에 수렴하겠다. 중등교육과정에서는 직관적으로 사용하죠. 명백하잖아요. wn이 a에 수렴한다. 이 말이에요. 명백하다는 말은 증명이 바로 되죠. 자, 이때 이제 아이디어가 캐피털 N1, 캐피털 N2, 캐피털 N0보다 큰 자연수를 캐피털 N이라고 두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캐피털 N보다 이유항, 이 이유항 스몰 n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xn이 a에 수렴하니까 a 빼기 임의 양의실수 입실론보다 xn이 크겠죠? 자, 그리고 이 조건 xn보다는 wn이 크고 wn보다는 yn이 크고 yn보다는 a 더하기 입실론이 큰 거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wn이 a 마이너스 입실론과 a 플러스 입실론 사이에 있으니까 wn이 a에 수렴한다는 거. 그리고 이 조임 정리의 특수한 경우, 자, 이번에는 xn이 0에 수렴합니다. 0에 수렴하니까 적당한 자연수 캐피털 n 이유항에 대해서 xn이 임의 양수실수 입실론보다 작겠죠. 그리고 수열 yn이 6입니다. 그럼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yn이 적당한 실수 캐피털 n보다 작을 거 아니에요. 이때 또 사용하는 트릭이 뭐냐? 여기서 입실론을 xn이 0에 수렴하니까 임의의 양실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입실론 대신에 뭐를 선택할 거냐면은 요걸 이제 학부 과정에서 조금 혼란스러워하죠. 그냥 입실론을 해도 됩니다. xn 곱하기 yn이 xn이 트릭이 어떻게 쓰느냐? n분의 입실론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yn은 캐피털 n보다 작은 겁니다. 그러면
소거가 돼가지고 임의의 양은 실수보다 작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주려고 n분의 입실론이라는 양의 실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도 됩니다. xn 곱하기 yn이 선택했던 것처럼 입실론 곱하기 m. 임의의 양의 실수에 적당한 실수 m이 곱해졌으니까 이 자체가 임의의 실수잖아요. 그런데 임의의 양의 실수보다 작다는 이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양의 실수를 n분의 입실론으로 선택한다는 것. 학부 과정에서 이 선택 여부에 학부생들이 조금 힘들어하죠. 따라서 수렴하는 수열이 아니라 0에 수렴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빈번하게 물을 거예요. 또. 수렴하는 수열과 유계인 수열의 곱 또한 수렴한다. 아니죠. 0에 수렴해야 된다. 0에 수렴하는 수열과 유계인 수열의 곱은 0에 수렴한다는 거. 수렴하는 수열과 유계인 수열의 곱이 수렴하지 않아요. 반려 바로 떠오르나요? 안 떠오르시면 조금 있다가 이그젠플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조임 정리에 대한 증명은 이미 스케치를 보여드렸으니까 소수로 한번 해볼까요? xn이 a의 수렴, yn이 a의 수렴. 그래서 적당한 자연수 캐피털 N1, 적당한 자연수 캐피털 N2 이 유형에 대해서 xn과 a의 차가 임의의 양실수보다 작고, 이것도 엄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거 입실론 1, 입실론 2로 선택해도 돼요. yn 빼기 a는 임의의 양실수보다 작다. 그러면 캐피털 N0, 캐피털 N1, 캐피털 N2보다 큰 자연수를 캐피털 N으로 두면은 이 캐피털 N 이유항 N에 대해서는 N0, N1, N2를 다 만족하죠. 따라서 A 빼기 입실론보다 XN이 크고, XN보다 WN이 크고, WN보다 YN이 크고, YN보다 A 플러스 입실론이 크므로 WN은 A 마이너스 입실론과 A 플러스 입실론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WN이라는 수열이 A에 수렴한다는 조임 정리가 성립한다는 거. 조이다는 우리 한국식 표현이, 우리식 표현이 더 직관적으로 와닿죠. 스퀴즈라든지 샌드위치, 띠럼이라는 용어보다는. 이 조임 정리의 특수한 경우 수렴하는 수열과 유계인 수열, 특히 수렴하는 수열이 아니라 엄밀하게 0에 수렴하는 수열이 돼야 된다. 유계인 수열 yn. 그래서 적당한 자연수 캐피털 M. 0에 수렴하는 수열, 수렴하는 수열이 아니라 0에 수렴하는 수열이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임의의 양의 실수를 n분의 입실론으로 선택했다. 그러면 0에 수렴하는 수열과 유계인 수열의 곱이라는 새로운 수열은 0에 수렴하게 되겠다. 조임 정리의 특수한 경우입니다. 중등교육과정에서 다루죠. 또한 중등교육과정에서 조임 정리와 함께 다루는 게 비교 정리가 있죠. 이 이그젠플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그젠플이 2010학년도 29번 합답형 기억으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상수수열이 아닌 실수열이에요. 상수수열이 아닌 실수열 xn에 바로 이웃하는 항 사이의 절대값에 대한 비의 극한이 3분의 1입니다. 그러면 이 수열 xn이 수렴하냐?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거 딱 보면은 이웃하는 항 사이의 비예요. 그러면 xn 플러스 1과 xn이 1보다 작은 극한값이잖아요. 이 말은 xn이라는 수열은 감소하겠다는 거. 그러면 충분히 큰 적당한 자연수 캐피털 N 이유항에 대해서죠. 이유항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은 xn 플러스 1과 xn에 대한 절대값에 대한 비가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겠죠. 따라서 xn 플러스 1번째 항은
3분의 1 절대값 xn. 부등호를 신경 쓰지 않으면 바로 뭐예요? 이 수열이? 등비수열이죠. 그러면 xn에 대한 절대값은 3분의 1의 n 빼기 1의 절대값 x1보다 작거나 같겠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0에 수렴하죠. 그럼 조임정리에서 xn 어떻게 됩니까? 0에 수렴한다는 거. 근데 출제자의 출제 의도는 여기 지금 절대값에 대한 비니까 이거 거예요. 급수의 수렴 발산 판정 단원에서 살펴볼 텐데 xn을 일반항으로 하는 이 급수의 수렴 발산을 판정할 때 바로 이웃하는 항 사이의 절대값에 비례하죠. 요 극한이 1보다 작으면 주어진 급수는 수렴한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레이시오 테스트, 비판정법. 지금 설명하는 건 그냥 흘려 들으셔도 됩니다. 급수의 수렴 발산 판정법 단원에서 상세하게 다룰 거예요. 출제 의도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어진 급수가 수렴하니까 수렴하는 급수에 대해서 일반항은 이때 어떻게 됩니까? 일반항은 0에 수렴하죠. 요거의 대우는 만약 0에 수렴하지 않으면 주어진 급수는 발산한다. 그래서 이걸 다이버전스 테스트라고 한다는 거. 발산 판정법. 지금 언급한 내용은 그냥 넘기셔도 됩니다. 급수의 수렴 발산 판정 단원에서 상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자, 바로 이웃하는 항 사이의 절대값의 비가 1보다 작다. 그러면 수렴하니까 충분히 큰 적당한 자연수 캐피털 N 이유항에 대해서 그러면 이 부등식에서 부등호를 신경 쓰지 않으면 등비수열이라는 거 바로 알 수 있고, 만약에 그게 안 보이시면은 n에다가 1부터 n-1항까지 대입해서 각 변끼리 곱하면은 바로 이 결과가 나오죠. 그러면 0에 수렴하니까 조임정리에 의해서 xn 또한 0에 수렴한다는 거. 조임정리를 이렇게 이용하는 겁니다. 언급했었죠? 비교정리. 오히려 조임정리보다 더 직관적으로 사용하죠. 조임정리는 약간 난도가 높은 겁니다. 아마 중등교육과정에서는 비교정리가 먼저 나올 거예요. xn이라는 수열과 yn이라는 수열이 수렴해야 됩니다. 전제 조건이 수렴입니다. 그리고 xn과 yn이 대소관계. 물론 유한계의 항은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적당한 자연수 n0 이유항에 대해서 이 대소관계가 성립합니다. n0 이전 항에서는 관여하지 않겠죠. 고려하지 않겠다. 그리고 수렴하는 수열이니까 xn의 극한값을 x, yn의 극한값을 y라고 두면은, 그리고 등호 빠져도 되죠. 등호 빠져도 됩니다. 그러면 이 극한값은 이 부등호 관계가 등호가 이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등호 빠져 있을 때도. 이 바로 비교정. 직관적으로 중등교육과정에는 사용합니다. 특수한 경우가 xn이라는 수열이 6개죠. 그러면 xn이라는 수열이 만약에 수렴한다면은 그 수렴값 또한 극한값 또한 a하고 b 사이에 있겠다. 비교정리에서. 자, xn이라는 수열이 x에 수렴합니다. 그러면 적당한 자연수 캐피털 N1. 그러면 xn 수렴하죠. xn이 수렴한다. xn 빼기 x가 입실론보다 작겠다. yn이 수렴합니다. 그러면 적당한 자연수 캐피털 N2 이유항에 대해서 yn 빼기 y가 입실론보다 작겠죠. 그러면 n0, n1, n2 맥시멈 캐피털 N. 그러면 캐피털 N 이유항에 대해서 따지면은 캐피털 N에 대해서 성립하면은 N0, N1, N2 세 가지 다 만족하죠. 이게 이제 조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증명할 거는 극한값 x가 y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증명해야 돼. 그럼 또 많이 쓰는 방법이 뭐죠? 이게 바로 결론을 부정한다. 이게 아니다. 그래서 가정의 모순을 이끌어내죠. 귀류법. 뭐 중등교육과정에서 다루죠. 가정의 모순이거나 알려진 사실에 모순됨을 보임으로써 주어진 정리를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x가 y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x가 y보다 작거나 같지 않다고 했으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x가 y보다 크다는 말이잖아. x가 y보다 큰다는 것은 x 빼기 y가 0보다 크네요. 그러면 입실론을 뭐로 선택해버리자? 2분의 x 빼기 y로 선택해버리자. 이게 아이디어입니다. 이게 아이디어예요. 그러면 xn이 수렴하니까 x 빼기 입실론보다 클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입실론을 2분의 x 빼기 y로 선택해버립시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하면은 2분의 x 더하기 y인가요? 근데 이거는 또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은 y 더하기 2분의 x 빼기 y인가요? y 더하기 2분의 x 빼기 y 입실론이라고 했습니다. y 더하기 입실론은 뭐보다 큰가요? yn보다 크잖아. 결과가 xn이 yn보다 크다는 결과가 나와버립니다. 극한값이 x가 y보다 크다고 하니까 모순이 생겨버리죠. 왜? xn이 yn보다 작아야 되는데. 왜 이런 모순이 나왔다? 극한값 x가 y보다 크다고 하니까. 비교 정리했습니다. 상세한 소설을 또 볼까요? xn이 x에 수렴한다. yn이 y에 수렴한다. 그래서 결론을 부정했습니다. x가 y보다 크다. 그럼 xn이 x에 수렴한다. yn이 y에 수렴한다는 이 조건들을 이용해야 되겠죠. 서술에서는 그냥 n1 하나만 선택했습니다. 캐피탈 n1. 그리고 임의의 양의 실수는 2분의 x 빼기 y. 따라서 xn은 x 빼기 입실론보다 크죠. 그리고 입실론 자리에 2분의 x 빼기 y. 계산하면 2분의 x 더하기 y. 다시 2분의 x 더하기 y는 y 더하기 2분의 x 빼기 y. 2분의 x 빼기 y가 입실론. y 더하기 입실론은 y보다 크죠. yn보다. xn이 yn보다 크다는 이런 모순이 발생한다. xn이 yn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전제 조건이. 왜 이런 모순이 생긴다? 극한값 x가 극한값 y보다 크다고 하니까. 그 말은 극한값 x가 극한값 y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리고 비교 정리의 특수한 경우 xn이라는 수열이 6개이면 xn이 수렴한다면 극한값 또한 6개가 되겠다. a와 b 사이에 존재하겠다. 비교 정리였습니다. 그리고 비교 정리에 관련된 이그젬플 또한 2009학년도 23번 문항 합답형 니온으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xn을 일반항으로 하는 실수열이 수렴하는지 판정하는 겁니다. 분모는 팩토리얼이고 분자는 거듭제곱입니다. 특히 팩토리얼과 관련될 때 비교 정리를 흔하게 사용한다는 거. 자, 이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바로 여기서 부등식이 바로 나오죠. 뭐냐면은 n 팩토리얼 분의 분자를 n 더하기를 n으로 보자 이 말이에요. n은 n제곱. 그러면 분자는 n을 n번 곱한 거죠. 분모는 하나씩 줄여 나갈 겁니다. 팩토리얼이니까. 그럼 바로 보이나요? n분의 n 1 n 빼기 1분의 n 1보다 크죠? 분자가 분모보다 크니까 쭉 가면은 마지막에 n. 따라서 결과적으로 n이 됩니다. 그러면 xn이 n보다 크죠. 근데 n은 발산하잖아요. 작은 게 발산한다는 것은 큰 거는 명백히 발산할 수밖에 없죠. 비교 정리에 의해서.
됐나요? 비교 정리에 관련된 이그젠플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볼자노 바이어스트라스 정리 단원에서 첫 번째로 살펴볼 모노톤 컨버전스 티어럼입니다. 단조라는 것은 증가 또는 감소하는 수열을 단조라고 하죠. 수열 xn이 증가하고 위로 유계, 증가하고 위로 유계니까 상계들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이 존재하죠. 이 값을 상한이라고 하더라. 반드시 존재하죠. 왜? 완비성 공인. 혹은 감소하고 아래로 유계이면 하계들 중에서 제일 큰 값인 하한이 반드시 존재하죠. 왜? 완비성 공인. 그러면 이 수열이 수렴하냐? 증가하고 유계이거나 감소하고 아래의 유계인 수열이 수렴하느냐? 추정컨대 증가하고 유로 유계인 수열은 그러면 상한에 수렴해야 되겠죠. 증가하고 유로 유계야. 그러면 xn이라는 증가하고 유로 유계인 수열은 수프리멈에 수렴해야 되겠다. 감소하고 아래로 유계인 수열은 어디에 수렴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인피멈에 수렴해야 되겠죠. 하한에.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바로 증명이 됩니까? 자, 이 상한을 S라고 둘게요. 요 아랫부분은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겠죠? 감소하고 아래로 유계인 수열은 하한에 수렴한다는 거. 자, 그러면 상한의 성질 뭐가 있죠? 실수책에서 언급했었습니다. 상한에 대한 근접 성질. xn이라는 수열. 상한은 상계들 중에서 제일 작은 원소입니다. 자, 그러면 상한에서 임의의 양의 실수를 뺀 값에 대해서 이 S 빼기 입실론과 S 사이에 뭐가 존재한다? 적당한 자연수 n에 대한 xn이라는 수열이 존재하죠. 상한에 대한 근접성질. 그러면 xn보다는 크고 s보다는 또 작아야 되겠죠. 그런 또 수열이 존재하겠죠. 적당한 자연수 캐피털 N 이항에 대해서. 그러면 증가하고 1호 유계인 수열이니까 xn보다는 x의 캐피털 N보다는 x의 스몰 n이 더 크겠죠. s보다 작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보다는 크다? s 빼기 입실론보다 크다. 모든 n에 대해서 xn이라는 수열은 s보다 작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s가 상한이니까. 그 말은 xn이 충분히 큰 자연수, 적당한 자연수 캐피털 N 이항에 대해서 모든 n에 대하여 s 빼기 입실론과 s 사이에 놓이겠죠. 이 말은 xn이 s에 수렴한다는 말이죠. 증가하고 1호 유계인 수열은 상한에 수렴하는구나. 제가 이것만 서술해 놨습니다. 그러면 감소하고 아래의 유계인 수열이 하한에 수렴한다는 것은 직접 해보시면은 단조 수렴 정리를 완벽히 여러분들 걸로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증가하고 1호 유계라고 하자. 이 수열 xn의 상한을 서술에서는 스몰 a라고 써놨네요. 스케치는 제가 스몰 s로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상한에 대한 근접성질. 적당한 자연수 캐피털 N 존재해야 되죠. 왜? 상한에 대한 근접성질입니다. 그리고 적당한 자연수 캐피털 N 이항에 대해서 xn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죠. 상한에 대한 근접성질을 한 번 더 썼습니다. 그리고 xn이라는 수열은 증가하고 위로 유계인 수열이니까 xn은 캐피털 N 이항 모든 n에 대해서 xn은 a를 넘을 수가 없죠. 이 말은 충분히 큰 자연수 캐피털 N 이항 모든 n에 대해서 xn은
A에 근접하겠다. xn과 a의 차가 임의의 양실수보다 작겠다. 따라서 증가하고 1호 유기인 수열은 상한에 수렴한다. 노트할 내용은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죠. 감소하고 아래로 유기인 수열은 하한에 수렴하겠다. 이 단조 수렴 정리로 중등교육과정에서 직관적으로 사용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열의 극한에서. 등비 수열에 대해서 공비가 1과 마이너스 1이면 0에 수렴한다. 그리고 0을 제외한 0제곱은 1이 된다는 것. 바로 단조 수렴 정리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등교육과정에서는 직관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 A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의 실수예요. 자, 그럼 단조 수렴 정리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이 부등식의 양변에 절대값 A에 n제곱을 곱하는 거예요. 절대값을 곱했으니까 부등호 방향 그대로 유지되죠? 바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바로 뭡니까? 절대값 A의 n이라는 수열을 생각하면은 감소 수열이죠. 그리고 절대값이니까 0 이상일 거 아니에요. 따라서 절대값 A의 n이라는 수열이 감소하고 아래로 유계죠. 그러면 하한에 수렴하니까 하한을 찾으면 되겠다 싶은데 하한 찾는 게 만만치 않죠. 그래서 어떤 개념을 이용하냐? 수렴하는 수열에 대한 부분 수열. AN이라는 수열이 수렴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부분 수열도 AN이 수렴하는 수렴값에 수렴할 거 아니에요. 그 수렴값을 캐피탈 L이라 두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부분 수열 또한 L이 수렴하겠죠. 부분 수열 또한 L에 수렴하겠다.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쓸 수 있다? 절대값 A로 묶어낼 수 있잖아요. 따라서 A, 절대값 A 곱하기 L이 되는 거죠. 절대값 A는 1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L은 이 등식이 성립하려면 L은 0일 수밖에 없죠. 공비가 1과 마이너스 1인 등비수열의 극한은 0이 된다는 거. 단조 수렴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한다는 거. 자, 이번에는 0을 제외한 0제곱은 1이 됨을 보이는 겁니다. A가 양수예요. 지수가 n분의 1이니까 0제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단조 수렴 정리를 또 어떻게 이용하느냐? 특히 이런 경우가 자주 나오는데 이때 이제 사용하는 트릭이 A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경우, A가 1인 경우, A가 1보다 큰 경우 빈번하게 사용할 겁니다. 이 아이디어. A가 1일 때는 명백하죠. 증명할 게 없습니다. 바로 1입니다. 그러면 A가 1보다 클 때와 A가 0과 1 사이일 때. 그리고 두 가지도 할 필요가 없어요. A가 1보다 크거나 A가 0과 1 사이일 때 하나만 증명하면은, 예를 들어서 A가 1보다 크다는 것을 증명을 했으면은 A가 0과 1 사이일 때는 역수 취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단조 수열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A가 1일 때는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A가 1보다 클 때. 자, 이 경우는 A가 1보다 큰 경우에 대한 역수. 그래서
a가 1일 때는 증명이 완료되고 바로 a가 1보다 클 때 이거의 양변에 a의 n제곱을 곱합니다. 그런데 a의 n분의 1이라는 수열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 부등식의 양변에 n 곱하기 n 플러스 1 거듭제곱근을 취할 거예요.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 그대로 유지되죠. a의 n분의 1, a의 n 플러스 1분의 1, a의 n분의 1이라는 감소하죠. 그리고 1보다 크기 때문에 a의 모든 n분의 1 거듭제곱은 1보다 클 거 아니에요. 감소하면서 1에 의해서 아래로 유기합니다. 그럼 인피멈을 수렴하죠. 그럼 인피멈을 찾는 게 아니라 수렴하는 수열의 부분 수열에 대한 개념을 이용한다. a의 n분의 1에 대한 수열의 극한을 L이라고 두면은 부분 수열에 대한 극한도 L이 되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용할 거냐면은 부분 수열을 2n분의 1로 잡자. 그러면 여기 2n분의 1은 지수가 2n분의 1은 n분의 1에 대한 2분의 1제곱이죠. 따라서 극한이 어떻게 나와요? 루트 1로 나옵니다. 그러면 L이 꼴 루트 L이 되는 거예요. 근데 A의 n분의 1은 1보다 크니까 L은 0이 될 수가 없죠. 그럼 뭐밖에 없어요? 1밖에 없다는 거. 따라서 극한값이 1이 된다. A가 1보다 클 때. 그럼 A가 1보다 클 때가 증명이 되면은 A가 0과 1 사이일 때는 바로 된다는 거. 역수를 취한다. 많이 사용하는 트릭입니다. A가 0과 1 사이일 때는 A분의 1이 1보다 크니까 방금 두 번째에서 증명한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자. 그죠? 이렇게 법무수를 취해버립니다. 따라서 1이 된다는 거. 그래서 중등교육과정에서 직관적으로 받아들였던 등비수열에서 공비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의 수열은 0에 수렴한다. 그리고 0을 제외한 0제곱은 1이 된다는 거. 단조 수렴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왜 중등교육과정에서 증명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설명하는지 아시겠죠? 단조 수렴 정의를 또 설명해야 돼요. 단조 수렴 정리와 관련된 이거잼플입니다. 기출문제로 2004학년도 8번 문항으로 출제됐습니다. 수열 xn이 유개인 증가수열을 보여라. 유개인 증가수열이니까 단조 수렴 정리에서 수렴하는 거죠. 그랬을 때 수렴값을 찾는 문제입니다. 그럼 수렴값은 수프리멈을 찾느냐? 수프리멈 찾는 게 간단치 않을 때는 수렴하는 수열의 부분 수열의 개념을 이용한다. 자, 그런데 점화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점화식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유개인 거는 귀납적으로 보이면 되죠. 증가수열인 거는 이웃하는 항사의 차로. 근데 유개인 걸 보려고 하니까 초기값이 3이에요. 그럼 유개인 걸 보려면은 증가를 보였으니까 작다는 걸 보여야 되겠죠. 그럼 그 큰 값을 어떻게 찾을 거냐 이 말이에요. 수프리멈에 해당되는 값을 어떻게 찾을 거냐 이 말이에요. 수렴한다는 가정하에 그 값을 찾아야 됩니다. 수프리멈에 추정되는 값을. xn 플러스 1, xn, xn. 그러면 수렴하는 수열은 부분 수열 또한 같은 값에 수렴하니까 x세제곱 수렴값을 x라고 두면은 6x제곱 마이너스 8x 이게 아이디어입니다. 증가함을 보여야 되니까 극한값이 x가 0이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x로 나눠버리면 x제곱 6x 마이너스 8입니다. 그러면 x가 2, 4하고 10이니까 4 되죠. 그 다음에 4, 16, 16 되죠. 자, 그런데 증가함을 보여야 되니까 초기값이 3이에요. 그러면 x는 2가 안 되겠죠. 4가 돼야 되겠다. 그럼 기납적으로 n번째 항이 4 이하라고 하면 xn 플러스 1번째 항이 4보다 작은 것만 보이면 증명이 완결되죠.
요게 쭉 나가서 4보다 작다는 것만 보이면. 자, 근데 xn 플러스 1은 세제곱이 주어져 있죠. 세제곱으로 할까요? 세제곱. 그러면 6 곱하기 xn 제곱 빼기 8 곱하기 xn입니다. 자, 그런데 xn이 4보다 작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6 곱하기 16 빼기 8 곱하기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96에서 31을 빼니까 64인가요? 64는 4의 세제곱. 아, xn 플러스 1이 4보다 작거나 같죠? 따라서 수학적 기납법에 의해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xn은 4 이하라는 거. 6개인 거 보였습니다. 증가한다는 건 바로 보여지죠. 이웃하는 항사의 차 xn 플러스 1의 세제곱에서 xn 세제곱. 그러면 6xn 제곱 빼기 8xn에서 xn 세제곱을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xn 세제곱 더하기 6xn 제곱 빼기 8xn. 왜 xn으로 묶어집니까? 마이너스 xn으로 묶어버릴까요? 그러면 xn 제곱 빼기 6xn 플러스 8.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죠? 마이너스 xn에 xn 빼기 2에 xn 빼기 4. xn은 4 이하라고 해놨어요. xn은 4 이하. 3보다는 크고. 그러면 이거는 양수. 요 두 개 음수. 그래서 0 이상이기 때문에 보여주죠. 따라서 xn 플러스 1이 xn보다 크다는 거 보였습니다. 6개인 증가 수렴을 보였습니다. 그럼 단조 수렴 정리에 의해서 주어진 수열은 수렴한다. 그 수렴값을 찾기 위해서 수렴값을 x라고 두면은 부분 수열에 대한 개념. 수렴하는 수열의 부분 수열 또한 수렴하더라. 그건 찾는 거 보여드렸었죠? 그 수렴값은 4가 되겠다. 상세한 서술 볼까요? 4라는 값 찾는 방법은 추정하는 거죠. 수렴한다는 전제하에 4라는 값을 찾았었습니다. 그래서 기납법을 이용하기 위해서 k번째 항이 4 이하라고 하자. 그래서 k 플러스 1번째 항이 4 이하인 것만 보이면 수학적 기납법에 의해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유계라는 게 밝혀지죠. 자, 두 번째는 증가한다는 거. 바로 이웃하는 항사의 차를 이용했습니다. 명백하죠? 따라서 증가하는 것까지 보였습니다. 그러면 단조 수렴 정리에 의해서 주어진 수열은 수렴한다. 어디에? 수프리멈에. 그 수프리멈이 4라는 거. 수프리멈이 4라는 걸 보이기는 또 방법을 써야 되니까 바로 뭘 이용했다? 수렴하는 수열에 부분 수열 또한 수렴한다는 거. 그 개념을 이용했다는 거. 상한을 보이는 건 간단치 않잖아요. 상계들 중에서 제일 작다는 걸 보여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수렴하는 수열의 부분 수열. 볼사노 바이스트라스 정리 단원에서의 중심 아이디어입니다. 집합열이란 구간을 원소로 갖는 집합. 그리고 이 집합열이 축소 구간입니다. I1, I2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노트할 내용을 잘 보셔야 되는데 집합열 중에서 축소 구간인데 이 집합열이 축소 구간이 닫힌 축소 구간이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닫힌 축소 구간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 그림을 머릿속으로 떠오르시면은 닫힌 축소 구간에 대한 성질이 명확해지실 거예요. 왼쪽 끝점인 A1, A2, A3라는 수열은 증가하죠. 명백히 B1에 의해서 위로 유계입니다.
위로 유계이니까 반드시 뭐가 존재합니까? 상한이 존재하죠. 그러면 AN이라는 수열은 위로 유계이면서 증가하는 수열이니까 수렴하겠죠. 어디에 수렴하겠어요? 상한에. 그 상한을 A라고 둘까요? 반대로 오른쪽 끝점인 BN이라는 수열은 감소하죠. 명백히 A1에 의해서 아래로 유계입니다. 그러면 BN이라는 수열은 하한에 수렴하겠죠. 그 하한을 B라고 둘게요. 지금 닫힌 축소 구간이에요. 그러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한 IN은 반드시 A와 B를 원소로 갖겠습니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그 말은 IN에 대한 무한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겠구나. 이게 닫힌 축소 구간에서 유용한 성질입니다. 유계이고 닫힌 구간에서만 이러한 성질이 성립한다는 거. 그림을 보시면 명백하죠? 닫힌 유계인 구간에 대한 성질, 무한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라는 거. 이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닫혀 있지만 유계이지 않은 구간에서는 닫힌 축소 구간의 성질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무한 교집합이 공집합일 수 있다. 유계이지만 닫힌 구간이 아닌 축소 구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무한 교집합이 공집합일 수 있다. 그러면 닫힌 축소 구간에서 무한 교집합이 공집합이 안 된다는 게 명확해지죠. 조금 있다가 이그젠플을 살펴볼게요. 방금 설명해 드린 거에 대한 서술이에요. 자, A에는 증가하면서 상한 A에 수렴한다. B에는 감소하면서 B에 수렴한다. 그럼 A와 B가 모든 N에 대한 구간에 속하겠죠. 즉 무한교집합이 공집합이 되지 않겠다. 만약 AN과 BN의 차가 0에 수렴하면, 즉 AN의 상한인 A와 BN의 하한인 B가 같다는 의미죠. 그러면 무한교집합은 공통원소 딱 하나를 갖겠죠. 이 성질이 바로 볼자노-바이스라스 정의의 중심 개념입니다. 결정적 아이디어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축소 구간의 성질인데 정확한 명칭은 엄밀하게 하기 위해서 닫힌 축소 구간의 성질이다. 닫힌 축소 구간에 대한 성질은 닫힌 축소 구간의 무한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유계이지만 닫힌 구간이 아닙니다. 축소 구간이죠. 모든 N에 대해서 무한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라면, 자, 어떤 모순이 발생하느냐? 그러면 0과 n분의 1 사이에 원소가 존재해야 되죠. 그걸 x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등식이 나오죠. 뭔가 낯설죠. 왜 낯설냐면은 아리키미디언 프린시플에 위배되잖아요. 아리키미디언 프린시플은 양의 실수에 적당한 충분히 큰 자연수를 곱했을 때 임의의 실수보다 크게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자연수보다 큰 값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연수 n에다가 양의 실수
x를 곱했는데 어떻게 된다 이게? 1보다 작아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더 명확해지십니까? 아르키미디언 프린시플에 위배된다. 따라서 유계이지만 닫힌 구간이 아니면 닫힌 축소 구간의 성질을 갖지 않는다. 즉 무한교집합이 공집합일 수 있다. 자, 이번에는 닫혀있지만 유계이지 않은 구간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n에 대해서 무한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라면 x라는 원소가 존재해야 되겠죠. 그럼 명백히 x가 n 이상이 돼버리잖아. 이건 바로 보여지죠. 아르키미디언 프린시플에 위배된다. 즉 닫힌 구간이지만 유계이지 않은 구간에 대해서는 닫힌 축소 구간의 성질을 갖지 않는다. 즉 무한 교집합이 공집합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닫힌 축소 구간의 성질이라는 것은 닫힌 축소 구간의 무한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닐 수 있다는 거. 자, 이게 볼자노 바이스라스 띠에럼에 어떻게 결정적으로 작용하느냐? 그 결과입니다. 모든 유계인 수열은 반드시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갖는다. 유계인 수열이 수렴하는 게 아니에요. 유계인 수열을 수렴하지 않는 이거젠플 유계이지만 수렴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갖는다.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갖죠. 짝수번장 1, 홀수번장 마이너스 1에 수렴한다는 거. 이 볼자노 바이스라스 정리의 결정적 아이디어가 바로 닫힌 축소 구간에 대한 성질이라는 거. 이 볼자노 바이스라스 띠에럼을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중등교육 과정에서 증명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는 유계인 닫힌 구간에서의 연속함수는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간다는 극값 정리의 결정적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볼자노 바이스라스 띠에럼과 관련된 이그젠플입니다. 2013학년도 26번 합답형 니은으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실수열 AN이 유계이고 수렴하지 않는다. 방금 이그젠플 들었었죠? 마이너스 1의 n제곱. 그렇지만 수렴하는 부분 수열이 서로 다른 수렴하는 부분 수열이 존재할 수 있다. 참이죠?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라는 수열, 짝수번장은 1에 수렴하고 홀수번장은 마이너스 1에 수렴한다.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코시수열 개념입니다. 코시수열이라는 것은, 자,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수열에서는 유한계의 항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극한의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고려 대상이 아니다. 유한계의 항은. 그 유한계의 항을 언급하는 게 충분히 큰 적당한 자연수 캐피털 N이라고. 그래서 적당한 자연수 캐피털 N, 충분히 큰 자연수 캐피털 N 이유항에 대해서 이 캐피털 N 이유항에 대한 임의의 두 항 사이의 차가 임의의 양의 실수보다 작은 수열을 코시수열이라고 합니다. 이 코시수열에 대한 데피니션이에요. 임의의 두 항입니다. 그럼 이 데피니션으로부터 노트할 내용인데 바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요 스몰 m을 캐피털 N으로 고정해 버릴까요? 스몰 m을 캐피털 N으로 고정해 버리면 xn이 어떻게 되냐면은 xn이 x의 캐피털 N 더하기 입실론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요 스몰 n은 캐피털 N 이후의 임의 항입니다. 자, 그러면 x1, x2,
x의 n 빼기 1번째 항, 그 다음 xn 더하기 입실론. 요 값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캐피털 M이라고 두면은 모든 n에 대해서 유한계의 항, 그 다음에 무한계의 항은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xn은 m을 넘을 수가 없죠. m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아, 코시수열이라는 데피니션 속에 뭐가 숨겨져 있다? 아, 유계라는 게 숨겨져 있다. 코시수열은 유계인 수열을 언급하고 있다. 그럼 유계인 수열이니까 뭐가 존재하겠어요? 수렴하는 부분수열이 존재하겠다. 그럼 부분수열에 대한 노테이션 xnk가 x에 수렴한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xn이라는 수열과 부분수열에 대한 극한값과의 차를 계산해 보면 삼각부등식에 의해서 바로 이렇게 나옵니까? 코시수열. 임의의 양의 실수보다 작다. 그럼 이거 2분의 입실론으로 선택해 볼까요? 부분수열 x에 수렴하니까 임의의 양의 실수 2분의 입실론으로 선택해 볼까요? 입실론보다 작게 됩니다. 아, 코시수열은 결과적으로 수렴하는 수열을 말하는 거구나. 역도한 성립하나요? 수렴하는 수열은 명백히 코시수열이 되죠. 코시수열은 수렴하는 수열의 또 다른 이름이구나. 코시수열과 관련된 이그젠플입니다. 두 개의 문제가 있는데 같은 문제처럼 보이나요? 첫 번째 문제는 모든 바로 인접한 항이 2n분의 1보다 작습니다. 첫 번째 항하고 두 번째 항은 2분의 1보다 작고, 두 번째 항하고 세 번째 항은 2의 제곱분의 1보다 작고, 모든 이웃항. 자, 근데 이번은 xn과 xn 플러스 1의 차가 0에 수렴하는 거니까 충분히 큰 자연수 캐피털 N 이유항에 대해서, 그 이유항에 대한 인접하는 항이잖아요. 그러니까 1번과 2번 두 개의 만족하는 수열이 코시수열인 것을 고르는 겁니다. 1번이 코시수열이냐 2번이 코시수열이냐. 자, 1번은 바로 인접한 모든 항, 2번은 모든 항이 아니라 충분히 큰 자연수 캐피털 N 이후에 인접한 항. 그리고 2번은 바로 나오죠. 왜 그러냐면 임의의 두 항 사이의 차가 임의의 양의 실수보다 작아야 되는데 캐피털 N 이유항에 대해서 바로 인접한 항이에요. 아, 그럼 이건 xn을 뭐로 봐버리자? 로그 n으로 잡아버리면 로그 n이에요. 명백히 수렴하지 않죠? 수렴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xn 빼기 xn 더하기 1은 로그 n 더하기 1분의 n.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0에 수렴하잖아요. 그런데 xn이라는 수열은 수렴하지 않죠. 그러니까 코시수열이 안 된다는 거. 코시수열에 대한 데피니션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충분히 큰 자연수 캐피털 N 이유항에 대해서 임의의 두 항 사이의 차입니다. 자, 그런데 임의의 두 항이 아니죠. 바로 인접한 항. 자, 이거는 모든 이웃한 항이에요. 자, 그러면 xn에서 n보다 큰 n번째 항까지의 차. 그러면 삼각부등식에 의해서 xn 빼기 xn 더하기 1, xn 더하기 1 빼기 xn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나가자 이 말이에요. n이 n보다 작습니다 지금. 그러면 x의 n 빼기 1 xm.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2의 n분의 1 2의 n 더하기 1분의 1 2의 n 빼기 1분의 1. 아, 초항이 2의 n승분의 1이고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이네요. 항의 개수는 몇 개? n 빼기 1 빼기 n 더하기 1이니까 n 빼기 n개죠. 그러면 등비수열의 합에 의해서
2분의 1에 n 빼기 1에 요 항이 붙겠죠? 근데 이게 1을 넘지 않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2분의 1에 n 빼기 1보다 작거나 같겠다. 그런데 코시수열이 되려면 임의의 양의 실수보다 작아야 되니까 임의의 양의 실수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면 양의 실수 입실론에다가 충분히 큰 적당한 자연수 캐피탈 2에 n 빼기 1을 곱하면은 여기 뭐보다 크다? 임의의 실수 1보다 크잖아요. 아리키미디언 프린시플. 그러면 입실론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n 빼기 1보다 작죠? 2분의 n 빼기 1보다 크죠? 자, 그런데 캐피탈 n보다 큰 n 이유항. 그러면 분수에서는 분모가 클수록 작아지니까 2의 n 빼기 1분의 1. 그러니까 여기에 결과적으로 임의의 양의 실수 입실론보다 작아지죠. 따라서 첫 번째 수열이 코시 수열이 되겠습니다. 상세히 살펴볼까요? 바로 코시 수열에 대한 데피니션을 이용했습니다. 이 조건을 이용했어요. 그러면 초항이 2n 승분의 1, 공비가 2분의 1, 항의 개수가 n 빼기 n, 등비수열의 합. 정리하면은, 그리고 임의의 양의 실수인 입실론에다가 충분히 큰 자연수 캐피탈 n에 대한 아리키미디언 프린시플을 이용하면은, 따라서 캐피탈 n 이항에 대해서 2의 n 빼기 1분의 1은 임의의 양의 실수 입실론보다 작게 되죠. 즉 코시수열이 된다는 거. 두 번째는 바로 이그젬플로 발레로 해결이 되죠. xn 로그 n. 명백히 발산하지만 주어진 조건 만족하죠. 양의 수렴한다는 거. 자, 이 예제는 코시수열에 대한 데피니션을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코시수열이라는 것은 임의의 두항의 차, 임의의 수열의 두항 차입니다. xn, xm, n과 m이라는 임의의 두항 사이의 차가 임의의 양의 실수보다 작을 때를 코시수열이라 한다. 물론 요 n과 m은 충분히 큰 자연수 캐피탈 N 이유항에 대해서 둥을 붙이거나 붙이지 않거나는 여러분들의 익숙한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코시수열과 관련된 기출문제입니다. 2013학년도 26번 문항 합답형 기억으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AN이 6입니다. 실수열 BN이 코시수열이에요. 코시수열은 수렴하는 수열이라고 했습니다. 수렴하는 수열과 유계인 수열의 곱. 코시수열 수렴합니까? 제가 계속 반복해서 이그젬플 들었으니까 수렴하는 수열이 아니라 0에 수렴해야 되죠. 바로 발레 나오잖아요. 거짓이죠? AN을 마이너스 1에 n제곱, BN을 수렴하는 수열 상수로 잡아버리면 되죠. 0에 수렴하지 않잖아요. 따라서 유계인 수열과 수렴하는 수열의 코시수열이라는 보장은 없죠. 수렴하는 수열이 0에 수렴할 때가 코시수열이 된다는 거. 됐나요? 지금까지 수열 단원을 살펴봤습니다. 수열 단원에 대한 리뷰는 첫 번째, 부분수열에 대한 개념. 부분수열이란 수열은 정역이 자연수 집합인 함수를 말한다. 그래서 부분수열이란 정역이 자연수 집합인 부분집합에 대한 함수. 그 부분집합을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은 nk. 그래서 k가 1부터 완대까지 n1, n2 부분수열에 대한 노테이션입니다. 그럼 유용한 결과가 수열이 수렴하면 부분수열 또한 x에 수렴한다. 그런데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부분수열에 관한
개념 및 유용한 정리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극한 정리. 극한 정리에는 첫 번째 조임 정리가 있다. 조임 정리라는 것은 xn 등호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죠. wn, yn. 자, 그런데 xn이 x에 수렴하고 yn이 x에 수렴하면은 wn 또한 x에 수렴한다. 조임 정리의 특수한 경우가 0에 수렴하는 수열이죠. 그리고 유개인 수열. 그러면 0에 수렴하는 수열과 유개인 수열은 0에 수렴한다는 것. 조임 정리의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 조임 정리보다 더 직관적인 비교 정리. xn이 yn보다 작고 같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극한 x, y 대소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볼자노 바이에스트라스 정리. 첫 번째로 나온 게 단조 수렴 정리, 모노톤 컨버전스 티어럼. 증가하고 위로 유개인 수열은 상한에 수렴한다. 감소하고 아래인 유개인 수열은 하한에 수렴한다. 볼자노 바이에스트라스 티어럼의 결정적 아이디어인 닫힌 축소 구간, 네스티드 인터벌 프로퍼티인데 닫힌 축소 구간. 그러면 어떤 성질? 닫힌 축소 구간의 무한 교집합은 공집합이 아니다. 이 아이디어로 볼자노 바이에스트라스 티어럼이라는 것은 유개인 수열은 반드시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간다는 거. 유개인 수열이 수렴한다는 게 아니에요.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코시 수열이란 코시 수열이란 충분히 큰 적당한 자연수 캐피탈 N 이항에 대해서 임의의 두 항 사이의 차가 임의의 두 항입니다. 인접하는 항이 아니에요. 임의의 두 항 사이의 차가 임의의 양의 실수보다 작을 때를 코시 수열이라고 하는데, 코시 수열은 곧 수렴하는 수열을 의미한다. 수렴하는 수열은 코시 수열이 되겠다. 왜냐? 코시 수열은 유개인 수열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열 단원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속 단원에서 연속, 고른 연속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YSJ 전공수학이었습니다.